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재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참 보람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대학생인 하이쌤과 중고등학생인 하이디들이 어떻게 이 10개월 동안 잘 시간을 활용해서 이 멘토링하는 시간을 더 자신의 경험으로 삼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과 기대되는 얼굴을 보니까 저도 오늘 오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개월 동안 우리 멘토링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단 멘토링에 대한 기대감을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그림으로 나타내 주신 걸 봤는데요. 이 멘토링이 효과가 있으려면 우선 한 주에 한 번씩 우리 줌으로 만나는 것을 만나야 그 어떤 효과를 거두어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가장 크게 부탁받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멘토링 시간을 잘 지키도록 우리 하이쌤 하이디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세요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시간 약속 지키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유치원생도 아니고 우리 시간 약속 잘 지킵시다. 남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정말로 지키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누굴 위한 거죠? 타인을 위한 마음이잖아요. 타인의 시간에 내가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상대를 위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나한테 도움이 되어야 그걸 잘 하고 싶어져요. 그럼 우리 하이쌤은 자신에게, 하이디들도 자신에게 이게 더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시간 약속 잘 지키려면 우리 멘토링 하는 시간이 좀 기대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화요일 오후 7시에 우리 멘토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주말에 다음 주에 멘토링이 있네? 기대가 되거나 화요일이 되었을 때 하루의 일정을 확인하면서 오늘 멘토링이 있군. 기대된다.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한단 말이죠. 자, 그런 기대감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 멘토링 시간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돼야 돼요. 우리 하이쌤들, 특히 하이쌤들은 하이디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에 대한 마음이 클 텐데요. 그것은 이미 이제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시간 관리 강사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저 원래 직업? 막 던져보실래요? 저 뭐 하던 사람이었을 것 같나요? 백수였을 것 같나요? 저는 간호사로서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서 11년 동안 간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장학금 받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신청하신 이유가 가장 크기는 하실 텐데요. 모든 걸 대할 때 돈 말고 장학금 말고 그 이외에 내가 또 벌어갈 수 있는 건 없을까? 얻어갈 수 있는 건 없을까를 생각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임상간호사, 환자들을 직접 돌보는 임상간호사부터 병원의 다양한 부서를 거치면서 병원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그렇게 일을 할 때 내가 월급 받은 만큼만 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각각의 부서에서 경험한 것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할 것 같아요. 환자들을 돌보면서는 환자들에게 솔직하고 친절하고 진실되게 대하는 행동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보면은 환자가 아기인 것 같죠? 저는 소아과에서 저의 커리어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아기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고객, 나의 이 환자가 대체 어디가 불편해서 이렇게 우는 걸까? 이것을 이제 비언어적 언어로 계속 읽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트레이닝이 많이 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의 언어를 읽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저의 경험이 지금은 성인들을 대할 때에도, 그리고 지금 제가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고객들을 대할 때에도 저분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분의 욕구, 이분의 필요는 무엇일까를 잘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굉장히 소중한 능력이죠. 그리고 각 부서를 또 다니면서
병원에서 조금 더 나아질 방법을 개선하는 그런 부서에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시스템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법을 배웠죠. 월급만 받는 것이 직장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월급도 받고 내가 이 시간에 어떤 경험을 또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이 모든 시간들이 다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 하이쌤, 하이디들에 비추어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하이쌤 활동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하이디들에겐 당연히 도움이 될 텐데요.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각자 내가 이 하이쌤 활동을 하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내 경험으로 얻어가야지 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정해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얘기하면 이 하이디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더 나에게 잘 이야기하도록 내가 의사소통술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집중을 해봐도 좋겠고요. 또는 내가 똑같은 경험을 말하더라도 A 방법으로 말했을 때 B 방법으로 말했을 때 어떻게 이 하이디들이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차이점을 보면서 내가 내 경험을 이 B 방법으로 공유를 했을 때 사람들이 더 잘 공감하고 이해하고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체득할 수 있죠. 사실은 돈 주고도 못하는 경험들인데요. 하이디들이라는 아주 나를 또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상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의사소통술을 키우는 능력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당연히 한 줄 쓸 수 있죠. 그리고 면접에서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 하이쌤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이런 질문 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에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20개월을 임했다면 지어내지 않고도 자기소개서 술술 쓰고 면접에서도 자신감 있게 말해서 그 경험으로 또 취업하는 데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이쌤, 하이디 지금은 나이 차이가 또 많이 나 보이지만 나중에 같이 대학 생활하고 직장 가고 그렇게 또 계속 인간관계가 이어지면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또 많은 차이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텐데요. 이 인간관계가 또 어디까지 우리가 이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참 좋은 관계가 하나 생겼다. 동생이라기보다는 점점 같이 살아가는 이런 좋은 사람이 생겼다라는 눈으로도 바라봐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이 하이쌤 활동을 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 하이쌤 활동을 하는 10개월 동안 나는 어떤 시간을 내 경험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걸 하나를 짚으면은 하이디들을 만나는 시간이 훨씬 더 기대가 될 겁니다. 왜냐? 나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니까요. 우리 하이디들은 어때요? 당연히 너무 좋은 선배가 같이 이렇게 붙어주는 거잖아요. 저에게도 중학교 때 하이쌤과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과외비를 지급한 선생님이었어요. 대학생 선생님을 굳이 과외 선생님으로 모셔가지고 대학생 언니들의 그런 문화를 좀 들어봐라 했던 엄마의 아마 뜻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때 당시에 만났던 과외 선생님이었던 대학생 언니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었어요. 공부를 하는 방법부터 친구와의 교우 관계에 대해서 고민되는 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요. 하이쌤 그러니까 먼저 이 삶을 살아본 대학생 선배에게 어떻게 하면 이 학창 시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말이라도요. 선생님이랑 부모님이 얘기를 하면 잔소리처럼 느껴지는데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얘기를 해주면은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하이쌤들을 여러분들 하이디들이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교우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껏 또 얻어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대학 생활은 이런 거야. 요즘 유행은 서울의 대학에서는 요즘 이런 게 유행이야. 이런 재미난 것도 알려줘서 나 꼭 저 언니가 다니는 저 대학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그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그 대학생 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하이디들도요. 공부해야 되는데 멘토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 드는 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전체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의 시험 공부 1시간보다 이 하이쌤, 하이디들이 만나서 언니, 오빠들의 이제 경험을 들어보고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되는 시간일 거다.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돈 말고도 장학금 말고도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내 경험으로 바꿀 것이냐를 하나 정해서 10개월을 임해보자 입니다, 여러분. 자, 마음속에서 하나씩 정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우리 하이쌤도 바쁘고 하이디들도 바빠요. 저는 이렇게 하루를 오전 2블럭, 오후 2블럭, 저녁 2블럭, 우리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잖아요, 하루를. 그걸 조금 더 굵직하게 오전 둘, 오후 둘, 밤 둘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을 시각화해서 시간 계획을 짜는데요. 우리 하이쌤들도 굉장히 바빠요. 그죠? 대학교에 가서 전공 필수 도서도 읽어야 되고, 과제도 있고, 팀 프로젝트도 있고, 뭐 교환학생 준비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공모전도 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 이 멘토링 시간이 자리 잡고 있어요. 목요일 저녁에 만나자, 저녁 7시, 8시에 만나자라고 이 다양한 바쁜 일정 중에 아주 소중하게 멘토링 시간을 내신 거죠. 우리 하이디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문제도 풀어야 되죠. 영어 단어도 외워야 되죠. 수행평가도 해야 되죠. 비문학 지문도 읽어야 되죠. 영어 모의고사도 풀어야 되죠. 굉장히 할 공부들이 많을 텐데요. 그것들 중에서 또 이 목요일에 만나자 하는 멘토링 시간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각자 바쁜 삶 중에 목요일 저녁만큼은 이 멘토링 시간을 우선순위로 하기로 약속한 거죠. 그죠? 그러니 이걸 잘 지켜야겠잖아요. 단순히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이 약속을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우선순위도 앗아가고, 우리 또 각자 이 멘토링 시간이 나한테 이런 도움이 돼야겠다, 의사소통술을 좀 키워보는 도구로 참고로 삼아야지 라는 각자의 이제 목적을 우리가 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대의 목적과 의지까지 좀 내려놓게 만드는 경향이 있게 돼요. 그러니 단순히 내가 오늘 저 못하겠어요 당일에 얘기를 하고, 아니면 말도 없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 약속을 어긴다는 것 의미를 넘어서 상대의 목적 달성을 해치고, 그리고 상대의 우선순위도 다 헝클어뜨리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멘토링 시간을 잘 지키는 건 상대가 목적을 달성할 목표 도우미로서의 활동도 될 것이고,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가질 기회를 지킬 수 있는 약속도 될 것이고, 그리고 서로 끈끈한 관계로 이어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면 멘토링 시간 주 1회 한 번을 꼭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우리가 무슨 요일 언제 정하자 이렇게 정하잖아요. 이것을 첫 번째는 동일한 요일에 동일한 날짜로 아예 그냥 이렇게 픽스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주는 월요일이었다가 다음 주는 수요일이었다가 그 다음 주는 화요일이었다가 하면 이게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날짜를 정해 두는 것이 좋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톡으로 많이 대화를 하실 텐데요. 톡비서 조르디를 꼭 이용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설정을 해두면 하루 전에 알람이 오고 또 15분 전에 알람이 오고 그렇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바빠서 잊혀질 수 있는데요. 그런 또 신기술을 잘 활용해서 서로 기억력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약속을 리마인드하는 것들을 꼭 챙겨서 하시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대학생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생활을 잘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제가 3가지 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 대학생활 동안 무엇을 얻고 싶은가? 중고등학생은 내가 이 중고등학생 시절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하이쌤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대학교 수업 시간은 이렇게 내가 짜기 나름이니까 들쑥날쑥 하겠죠. 그리고 멘토링 시간도 있을 거고요. 자, 이 나머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사실은 대학생의 시간 관리는 중고등학생의 시간 관리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중고등학교에는 학교에서 시간표도 짜주죠.
그리고 끝나면은 뭐 학원 같은 것도 가죠. 그리고 분위기가 다 친구들 공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놀고 싶어도 어느 정도는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면학 분위기라는 게 있죠. 그런데 대학생이 되어보니 어떤가요? 수업을 뭘 먼저 들어야 할지도 내가 정해야 하고 수업 이외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도 내가 정해야 합니다. 친구들마다 또 원하는 것이 다 다르고 가고 싶은 곳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 보니 우선순위를 관리하기가 어렵고 어디를 내가 기준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불안한 마음도 들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일주일을 나의 대학 생활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일주일의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학교 수업을 먼저 놓고 멘토링 시간을 먼저 놓고 그 다음의 시간에는 나는 무엇을 넣어야 할까? 만약에 나의 이번 학기 목표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 나머지 블럭 중에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블럭을 먼저 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과제, 팀 프로젝트, 친구들과 여행 가는 거, 데이트하는 거 이런 것들을 넣어볼 수가 있겠죠. 시간 관리 첫 번째는 나는 이번 학기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기. 이미 6월이죠. 이제 곧 방학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무엇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의 이번 여름방학 목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영어 성적을 올릴 것인가? 자격증을 하나 취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 혼자 해외여행을 길게 가면서 뭔가 경험을 쌓을 것인가? 여러분들 나름의 목표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방학이니까 여기가 또 거의 다 비어 있겠죠? 엄청난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넣고 그 나머지 시간에 편하게 넷플릭스 보고 쉬고 친구들 만나고 다른 걸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원하는 걸 먼저 플러그에 넣어보세요. 하이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디들은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있죠. 뭐 해가 질 때쯤 돌아올 텐데요. 이제 멘토링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보는 겁니다. 저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요, 다시 돌아가면 이런 짓은 하지 않겠다라고 후회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는 좋아하는데 국어는 안 좋아해요. 영어 성적은 잘 나오는데 그래서 국어 성적은 좀 모질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공부를 좀 더 해야 될까요? 국어 공부를 좀 더 해서 성적을 끌어올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영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영어 성적은 계속 잘 나오는데 국어 성적이 계속 안 나오는, 그러니까 성적이 오를 수가 없는,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직면하지 않으니까 성적이 오르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체를 봤을 때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내가 어떤 과목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까? 어떤 과목을 끌어올려야 될까라는 전략을 먼저 세우시고요.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 먼저 직면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지를 짜보면서 시험 계획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 원하시는 만큼 또 성적을 끌어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전략을 짰다면요, 그 다음 공부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진짜 공부를 엄청나게 잘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온 사람인데요. 이분이 사법고시를 최연소 합격했대요. 거의 20살 때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사법고시가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요. 보통은 1차를 붙고 공부를 또 더해서 2차를 그 다음 해에 붙는 게 대부분의 하는 사람들의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할 자신이 없다라고 해서 한 해에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1차, 2차를 다 붙었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다 외울 수 있었나요? 그 엄청난 양의 공부를 다 외울 수 있었나요? 라고 이제 유재석 아저씨가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서 3일이 지나면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면서 잊어먹기 전에 3일 전 걸 계속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빙하우스라는 박사님이 사람은 언제 까먹나
대한 조사를 했더니요. 자, 첫 번째 곡선 먼저 보시면 돼요. 빨간색 곡선. 자, 뭔가를 배우면 10분 후에 절반을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했던 그 다음 멘트부터는 여러분 이미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거라고 저는 아쉽지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에빙하우스 박사님의 곡선에 의하면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면은 30%밖에 기억을 못하고 한 주가 지나면은 20%, 한 달이 지나면 사실은 거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억력을 더 오래 가져갈 수 있을까를 보면은요. 자, 1번 빨간색 그래프가 쭉 내려오면서 꺾일 때 한 번 더 보면 노란색 그래프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좀 꺾일만 할 때 또 다시 봐주면은 파란색 그래프처럼 쭉 올라가고요. 또 다시 봐주면은 초록색 그래프. 초록색 그래프는 떨어져도 50% 정도는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까 그 언니가 했던 공부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고요. 대학생,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다 마찬가지예요. 수업 시간이었어요. 뭐 교수님 수업이 끝났어. 학교 수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와 쉬는 시간이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딱 1분만 생각나는 거를 다 키워드를 그냥 오타 이런 거 상관없이 막 적어봐요. 아 이런 거 배웠지? 또는 슬라이드를 한번 쓱 넘겨보는 것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1분 복습을 하면 수업 시간에 뭘 배웠는지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다음 날 예를 들어서 아까 그게 국어 과목이었다라고 하면은 다음 날 또 국어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날의 진도를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뭐 했었지? 이거를 잠깐 다시 봅니다. 어제 했던 거를 잠깐 보는 시간을 5분을 가지고 다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 분량을 빠르게 10분 정도 훑어봐요. 내가 기억에 안 남는 거 위주로. 5과목이면 50분이죠. 1시간이면 5과목 정도를 한번 빠르게 쓱 훑어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곡선이 점핑 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더 오래 남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한 달 분량을 10분 복습하면서 더 길게 우리의 기억력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요즘 뭐 챗 GPT다, 뭐 검색에 물어보면 다 안다 하지만 공부의 가장 여러분들 기본은 외우는 거잖아요. 외우는 것으로부터 모든 이해가 시작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 방법을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의지가 아니라 뭐다라고 적혀 있나요? 환경이다입니다. 나 이번 학기 진짜 성적 잘 받아야지. 나 이번 기말고사 성적 정말 잘 받아야지. 모의고사 성적 잘 받아야지. 그래서 나 진짜 공부 오늘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우리는 의지를 다지죠. 그리고 어디선가 돌아다니는 굉장히 나에게 동기부여를 뿜뿜해주는 그런 문장 같은 거를 여기저기 적어놓고 붙여놓고 하죠. 의지를 다지는 활동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의지보다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위해서 나의 집중을 망하게 만드는 거,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것을 빼고 집중력을 도와주는 걸 더 해야 돼요. 자, 우리에게 집중력을 가장 빼앗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핸드폰. 이거는 학생, 성인 할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핸드폰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어요. 핸드폰이 참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집중을 할 때만큼은 핸드폰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방해 요인이 되죠. 당연히 핸드폰 알림 끄고 PC 카톡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메신저 로그 아웃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저분한 책상. 갑자기 책상 정리하고 싶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책상 정리하지 말고 큰 통을 옆에다가 두고 그냥 한 번에 싹 치우고 나중에 정리하고 바로 빠르게 깔끔한 책상을 만들어서 집중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과도한 군것질, 시끄러운 음악 이런 거에서 다 피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에서 TV 소리가 들린다. 나를 위해서 TV를 아무도 낮춰주지 않아 라고 하면 독서실이나 카페 같은 데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라고 의지를 다지기 전에 집중을 빼앗는 것을 먼저 빼고 그리고 집중을 더할 것,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더하는 겁니다. 독서실 같은 데 추우면 공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온도, 습도, 환기 이런 게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더하고 빼고 내 환경이 지금 집중하기에 적절한가? 를 한번 체크해보고 집중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무작정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집중력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더하기, 빼기 잘 기억하면서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볼게요.
에빙하우스 박사님에 의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지금 절반 이상을 까먹었을 텐데요. 제가 아까 그래서 어떤 전략을 알려드렸죠? 1분 정리하자. 우리 1분 정리하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 멘토링 시간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했죠? 장학금 이외에도 내가 이 시간을 경험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하자. 그래서 기회도 지키고 목표도 돋고 끈끈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공부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였죠? 일단 목표 설정. 내가 이 기간에 무엇을 집중적으로 해서 달려갈 것인가를 정하고 그거 먼저 시간에 넣자. 두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말로 하면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잊기 전에 다시 보자. 그래서 1분 전에 다시 보고 다음날 공부할 때 전날 공부했던 거 5분 훑어보고 일주일에 한 번 다시 보고 하면서 점핑 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 설정부터 먼저 더하고 빼자라는 이야기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좀 정리 쏙쏙 다시 박혔나요?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시간 관리 팁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이 멘토링의 10개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학생활과 중고등학생 시간의 이 시간을요, 여러분들의 편으로 만들어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